안녕하세요, 기리쌤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바로 아이들의 목욕입니다. 목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피부와 털, 모질이라고 하죠.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목욕을 해야 하는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미용사들처럼 전문가처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막 눈에 물이 들어갈까봐 이제 겁이 나서 잘 못 씻기시는데요. 또 이제 아이들이 항문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또 짜는 방법도 모르셔서 좀 많이 힘드셨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랑 정확한 컨디셔너 사용법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꼭 보셔야 할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모든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올바른 목욕 관리 요령을 오늘 배워보실게요. 오늘 목욕 모델견으로 나선 우리 커피입니다. 이름이 커피예요. 커피색을 떴다 해서 이제 보호자분께서 커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자, 우리 커피는 곱슬기가 많은 이제 푸드라인데요. 빗보 모습을 잠깐 감상하실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곱슬이 많죠? 그럼 우리 커피와 함께 목욕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목욕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자, 뭐뭐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아이들을 목욕할 수 있는 욕조가 필요하죠. 저희는 이제 미용 전문 샵이다 보니 이렇게 아이들 전용 욕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이들 전용 욕조가 없을 시에는 보통 화장실이나 이런 저희 샤워실에서 아기 욕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욕조를 준비해 주시면 목욕할 때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이제 필요한 거는 펫타올. 자, 펫타올이 뭐냐면 흡수성이 굉장히 좋은 타월인데요. 이제 목욕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물기를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타월이 있습니다. 자, 샴푸를 제가 지금 이제 많이 올려놨는데요. 샴푸는 다 기능성이 이제 각각 있어서 아이들 피부 상태, 모질 상태, 그리고 전반적인 이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샴푸를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이 너무 이물질이 많고 또 유분도 많고 기름이 많이 졌다 이랬을 때는 이제 사람도 딥클렌징을 해서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잖아요. 그래서 딥 샴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이제 제품이 있어서 그거는 뭐 딥 클렌징 샴푸라고 치셔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이 딥 샴푸는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많이 더러움이 있거나 이물질이 아니면 유분기가 많았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피부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샴푸와 아니면 털에 좋을 수 있는 샴푸, 그리고 장모용 샴푸, 단모종 샴푸,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볼륨을 조금 업시켜서 쓸 수 있는 볼륨 샴푸, 그리고 수의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뭐 약욕 샴푸, 이제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런 샴푸의 기능들은 한번 공부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신다든지 이제 샴푸 회사의 샴푸의 그 사용 설명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샤워볼 있으시잖아요, 집에. 아이들 거품 목욕을 하고 싶으실 때 아니면 샴푸를 이제 희석을 할 때 이 샤워볼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따 사용 방법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샤워볼이 이제 없으실 때는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펌프로 사용을 해서 거품이 나올 수 있는 기능의 이제 통이 있어요. 자, 이런 통에다 샴푸를 넣어서 이렇게 짜면 이런 식으로 거품이 아예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제 샴푸가 있어요. 이런 샴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 이 털이 많거나 이제 피부를 조금 마사지 해주고 싶을 때 쓰시는 이 실리콘 재질의 고무 빗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마사지 효과로 굉장히 좋아서 아이들 목욕할 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거나 이제 거품을 낼 때도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눈에 이제 눈곱이 자주 끼거든요.
그러면 이 눈곱을 막 띄면 아파요. 애기들이 급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를 막 긁어내시면 아프기 때문에 우선 따뜻한 물로 조금 불리신 후에 좀 흐물거릴 때 자, 이 눈곱빗을 사용해서 이렇게 눈곱을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물을 틀어서 아이들을 먼저 물을 온몸에 적셔 주는데, 자, 물 온도는 자, 손등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따뜻하다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의 온도가 대략 38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물 온도도 38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이제 물을 싫어할 때는 바로 몸에 대지 마시고 먼저 물을 틀어서 소리를 조금 들려주세요. 물을 틀어 볼게요. 네, 먼저 아이한테 물소리를 적응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욕조에 이런 암줄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목줄 착용이 있어요.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뛰어나가면 아이들한테 상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암줄을 이렇게 사용해서 욕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미리 좀 방지를 할게요. 네, 그냥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목욕하기 전에 이제 샴푸를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리고 털에 유분감도 있고 조금 이제 밖에서 많이 놀아서 이물질도 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딥클렌징 한다 생각하고 딥 샴푸를 사용할 건데요. 자, 먼저 샴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샴푸는 적은 양으로 효과를 최대치로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샴푸가 많이 쓴다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적당량을 펌핑을 해서 자, 물을 받을게요. 희석률은 샴푸 1과 물의 10인데요. 자, 물을 받아서 아까 준비했던 샤워볼을 자, 여기 안에 넣고 자, 이렇게 조물조물 샴푸를 거품을 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세요. 보이시면 이렇게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샴푸도 절약하고 아이에게 충분한 샴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이한테 물을 묻혀 볼게요. 자, 아이들이 물소리를 굉장히 겁을 많이 내는데 자, 이때는 샤워기가 두 가지 형태로 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일자로 나오고 하나는 분수처럼 나오잖아요. 자, 물을 좀 소리를 겁내하는 아이들에게는 샤워 분수처럼 말고 그냥 일자로 나오는 물로 틀어서 자, 머리 위에 이렇게 살며시 갖다 대주세요. 자, 그리고 고개를 바짝 숙여서 얼굴에 이렇게 물을 묻혀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바짝 숙여서 이렇게 씻겨줄게요. 다시 한번 바짝 잘 보셨나요? 자, 얼굴을 이렇게 숙여서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아이들이 물에 거부감이 없게끔 제 자세를 보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샴푸를 묻혀보겠습니다. 자, 물을 묻힐 때도 항상 뒤에서 얼굴 쪽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물을 간혹 이렇게 털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귀에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호 본능으로 아이들이 귀를 털어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살짝 한 번씩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거품을 냈던 샤워볼로 직접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비벼주세요. 자, 거품도 나면서 마사지도 되는 효과예요.
자, 다리도 이렇게 하나씩, 한 다리씩 이렇게 들어서 발가락 사이사이도 묻혀주시고, 자, 앞다리도 이렇게. 자, 아이를 이제 살짝 반대편으로 돌려서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샴푸잉을 해주세요. 귀도 해주시고, 자, 이제 귀 안쪽인데요. 자, 안쪽도 피부라서 거품으로 해주시면 물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귀 겉에 피부를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자, 귀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는 귀 속 안에 이물질을 깨끗이 해주지 못했을 시 진드기가 발생하거나 세균 번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귀 안쪽은 이렇게 샴푸잉 하실 때 같이 닦아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섭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직 눈주위는 하고 있지 않죠? 자, 우선은 털 부위만 이렇게 거품을 내서, 자, 이렇게 거품을 묻혀서 머즈레 털에 발라줄게요. 자, 손가락으로 눈만 조금 피해서 이렇게. 그리고 꼭 턱 밑에, 여기가 아이들이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고 사료를 먹고 했을 때 이물질이 가장 많이 묻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대충 닦였다가는 여기가 습진도 생기고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보이시죠? 이렇게 거품을 내서 잘 비벼주세요. 자, 지금 온 몸에 샴푸잉을 했는데요. 자, 샴푸를 해서 바로 헹구면 이 샴푸의 기능적인 효과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샴푸의 기능이 100이면, 자, 이 기간을, 이 분수를 무시하시고 바로 헹궈버리면 기능의 100%에 한 10%의 기능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때는 샴푸를 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방치를 한 후에 헹궈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샴푸가 모질에 묻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3분과 5분의 방치 시간을 활용할 땐, 자, 고무빗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무빗, 자, 이렇게 피부에 대보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오히려 시원함이 느껴지거든요. 자, 먼저 내 피부에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한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사지 식으로 이렇게 비껴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들을 마사지 할 수 있도록 이런 고무빗을 활용을 해서 샴푸 하면서 방치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커피가 편안해 하죠. 시원하기 때문에.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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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 자, 여기 턱도. 옳지. 자, 우리 저쪽도 해볼까? 자, 돌려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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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배 부분도 이렇게. 옳지. 잘했어. 굿. 자, 이제 여기서 팁은 우리 이제 얼굴 마사지를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에 힘을 꽉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 손가락 힘으로 이렇게 코에서부터 눈 위로 살짝 눈 모양을 따라서 한 번씩 원을 그려주시고, 자, 아이들도 림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목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 그리고 자, 머리 위에서 목 부분으로 살짝씩 이렇게 뒤로 가서 마사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등도 자, 굴리면서 등 마사지. 그리고 오늘 산책을 많이 했다 그러면 자, 여기 뒷다리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마사지. 자, 절대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다리도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마사지. 자, 그리고 발가락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발가락 사이사이 자,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마사지. 깨끗하게. 자, 발이 너무 더러운 아이들은 차라리 욕조에다 물을 받아서 발을 좀 담그세요. 담그면서 목욕을 하시면 훨씬 더 발에 때가 잘 불려서 잘 빠져요. 자, 그리고 이제 항문낭. 자, 항문낭을 짤 때, 자, 샴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헹궈야 될 때, 그때 짜서 샴푸를 헹구면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문낭 냄새도 훨씬 덜 하고, 그리고 보호자님도 손에 묻는 거가 조금 이제 아시죠? 자, 여기 이렇게 꼬리를 바짝 제치면 항문이 보이죠? 자, 항문. 자, 항문이 보이는데, 자, 여기 항문 이 중심으로 밑에 손가락 2개로 눌러보시면 이 항문낭이 만져지거든요. 자, 이 항문낭이 이제 만져지면 자, 이 부분부터 이렇게 눌러서 살짝 눌러서 자, 항문 쪽으로 발사. 보이세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지지. 자,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 정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항문낭을 굳이 짜겠다고 막 푹푹 만져갖고 계속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짜시면 오히려 아이들 항문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목욕하고 드라이하고 끝나서 이제 바닥에 놔뒀을 때 바닥에 항문을 끓는 스키 타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항문낭을 너무 자주 짜는 것도 이 항문낭 생성을 계속 돕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많이 짜시라는 말은 추천은 안 드리고,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이 날 때 짜신다거나, 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짜지 않고 키웠더니 뭐 항문낭 냄새도 안 나고 굳이 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선택 사항이신 것 같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헹굴게요. 자, 항문낭 짰으니까 빨리 닦아야겠죠? 자, 이렇게 내 손도 같이 샴푸와 같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샴푸를 전반적으로 헹굴 땐 얼굴부터 헹궈주세요. 혹시나 모를 이 잔여물이 눈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얼굴을 헹구고 그 다음에 몸을 헹구는 순으로, 그러니까 샴푸 때와 반대 방법으로 이렇게 헹궈주시는 거예요. 자, 눈을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물론 아이가 물을 싫어해요. 자, 고개를 숙여서, 자, 보세요. 눈을 아예 가리고 이 물기로 보이세요? 자, 그렇지.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깨끗이 헹궈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아이들은 이 눈 근처로 손이 가면 저절로 반사신경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 눈을 한 손으로 이렇게 살짝 가리고, 자, 물을 가까이 대서 이렇게 헹궈 주세요. 자, 눈을 가리고 헹궈주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가리고 물을 흘려서 내려보내면서 헹궈주세요. 자, 얼굴을 잘 헹궈주셔야 돼요. 자, 옳지. 자, 그 다음에 아까 귀 피부도 헹궈줘야 되잖아요. 자, 귀를 이렇게 헹구시는 게 아니라 귀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에서 손바닥으로 귀를 받치고, 자, 이렇게. 그러면 귀에 물이 안 들어가면서 다 헹궈져요. 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귀 닦을 때 가장 무서워하시는데,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귀를 받쳐서 이렇게. 자, 주물주물. 자, 이렇게 하면 귀 안 피부도 깨끗이 헹궈져요. 턱 밑도 이렇게 깨끗이 확실하게 헹궈주시는 거예요. 샴푸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통해서 샴푸를 헹궈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 헹굴게요. 자. 배 부분도 깨끗이. 자, 남자아이들은 생식기가 배 쪽에 있을 거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항문 쪽 가까이 있잖아요. 자, 생식기도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때가 많이 낄 수 있으니까 꼭 잘 닦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자, 물은 항상 위에서부터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헹궈주시면 돼요. 옳지. 아유, 깨끗해졌네. 자, 샴푸가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샴푸를 했어요. 저는 샴푸를 2번을 해요. 자, 하나는 때를 빼줬으면 두 번째는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샴푸를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하얀색 애들은 조금 더 하얀 윤기를 더 내고 싶다 이러면 화이트닝 샴푸를 쓰시면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털을 오늘 볼륨을 세워서 멋을 낼 거다 이러면 이제 볼륨 샴푸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우리 애기는 평상시 털이 좀 부드럽고 윤택해지고 모질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털을 윤택해지고 털 상함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샴푸를 쓰시면 되세요. 자, 아까 이 보여드린 샴푸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굳이 희석을 안 하고 사용하시는 샴푸예요. 자, 이렇게 펌핑을 해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는. 요즘에 샴푸가 정말 좋아져서 네, 두 번째 샴핑할 때는 아무래도 더 털에 이 샴푸가 잘 묻어나심을 알 거예요. 첫 번째보단 두 번째 샴푸가 더 수월하게 털에 잘 먹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헹구겠습니다. 자, 물 온도 확인하시고, 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숙여서 잘 헹궈 주셔야 돼요. 자, 헹구실 땐 꼭 칭찬.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기 때부터 목욕을 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띄엄띄엄 목욕 시키시면 아이가 목욕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두 번째 샴푸까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다음은 바로 컨디셔너 사용인데요. 샴푸는 알카리성이잖아요. 자, 알카리성을 중화시켜주는 게 컨디셔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알카리로 있는 것보단 중화가 돼서 아이들이 평상시 샴푸만 썼을 땐 간지럽고 막 긁고 이러는 게 더 빨리 건조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컨디셔너 머리에 안 쓰면 뻣뻣해지고 머리 빗기도 힘들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컨디셔너는 조금이라도 꼭 쓰셔서 아이들 피부를 중화시켜준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스파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탄산 스파 이제 기계로 탄산수에 물을 내어서 아이를 입욕을 시켜서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자, 이때 효과는 뭐냐? 각질 제거에 탁월하고 또 더 샴푸로 해결되지 못했던 나머지의 이물질과 묵은 때를 잘 케어를 해주며 또 털의 보습도 좋아지고요. 피부를 또 윤택하게 해주는 아주 이제 좋은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탄산수를 이제 틀어서 아이한테 이제 스파를 해줄 건데 탄산 스파만 써도 윤기가 날 정도로 이 스파의 기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탄산수에 이제 컨디셔너를 콩만큼만 좀 넣어서 이 탄산수와 같이 컨디셔너를 해줄 거예요. 이 저희 목조는 탄산 스파를 이제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스파 욕조예요. 자, 버블 기능도 있고요. 요 아래에 이제 물 막힘이 있어서 이제 물을 받아서 쓸 거예요. 이 기계를 여기 샤워기에 같이 연결을 했기 때문에 물을 트면 저절로 탄산 스파가 나와요. 그냥 물을 틀었을 때의 소리와 자, 이제 탄산 스파를 열었을 때의 소리. 네, 소리가 틀리죠? 탄산 스파에 기계의 기능이 더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탄산 스파로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지금 이만큼 찼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컨디셔너를 이만큼만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살짝 풀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버블 스위치를 눌러서 자, 버블 나오죠? 네. 이렇게 컨디셔너를 살짝 아주 살짝 탄 물을 자, 이렇게 바가지로 순환해서 다시 한번 스파 시간은 대략 5분. 아까는 샤워로 한 2분 정도 했으면 이제 순환은 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을 마무리할 거예요. 집에는 당연히 기계가 없기 때문에 자, 이 탄산 스파를 요즘에는 이렇게 또로 알맹이나 가루로 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애기 욕조 있잖아요. 거기 욕조에 물을 받아서 거기다 탄산 스파 가루를 넣고 잘 희석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바가지로 순환 작업을 해서 입욕을 해주시면 기능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샤워가 모두 끝났어요. 컨디셔너를 아주 소량만 써서 순환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헹굴 필요가 없으세요. 자, 이제 물이 빠지면서 자, 이렇게 아이 털에 이제 물기를 손으로 조금씩 네, 짜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옳지.
자, 아이 물기를 우선 손으로 이렇게 짠 다음에, 자, 아까 우리 펫타올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 물기를 펫타올에 흡수시켜서 제거를 해줄게요. 물기를. 자, 자, 이렇게 이제 짜면 보세요. 자, 물이 이만큼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짤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자, 다리도 꾹꾹. 배도 눌러주고, 뒷다리도 꾹꾹. 물기가 굉장히 잘 흡수되죠? 펫타올의 기능이 아주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이때 펫타올이 물기도 제거하지만 이제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아이의 털을 볼륨을 빵상빵상하게 드라이로 세워주려면 이제 세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말리는 부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 물기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드라이 할 때 저희는 이렇게 펫타올을 감싸고 그 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드라이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점점점 드라이 할 부분을 펫타올을 걷어가면서 드라이를 하게 됩니다. 자, 펫타올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집에서도 전문가처럼 드라이를 하겠다 이제 생각하시면 제가 이제 드라이 강의 때 이제 세킹하는 요령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목욕을 모두 마쳤습니다. 커피야,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꼬리 흔들어봐. 커피야,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착해. 네, 오늘 목욕하는 과정 잘 보셨나요? 오늘 또 많은 팁을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